여러분, 단 하나의 나라가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대한민국의 정말 대담하고 야심찬 구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계획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모든 것의 시작, 그 놀라운 출발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 엄청난 계획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에 진 빚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돈으로 갚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한 아프리카 국가에게 졌다고 느끼는 어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빚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도대체 어떤 빚을 질 수 있는가? 이게 이 모든 계획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말, 한복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몇 푼의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의 근본적인 생각은 에티오피아의 그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려면 그냥 돈 좀 주는 식의 원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 나라의 미래 자체를 바꿔줄 만큼 거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작은 도움, 일시적인 원조가 아니에요. 나라의 기초부터,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가 재건 수준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마음의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엄청난 계획이 사실은 한 기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적인 임무로까지 커지게 되죠. 프로젝트 이름이 기아 제로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기아는 물론 자동차가 아니라 굶주림을 뜻합니다. 이름 한번 직설적이죠? 말 그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굶주림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야심찬 목표를 가진 여러 단계로 구성된 종합 계획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에티오피아고요. 자, 아무리 큰 계획이라도 시작은 있겠죠? 이 프로젝트도 한국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이 거대한 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 첫 단계가 정말 독특한데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먼저 이 프로젝트 전체의 큰 그림,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가 이걸 딱 받아서 이건 우리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선포하고 채택하는 거죠. 민간이 설계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이에요. 자, 이제 한국 내에서 계획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무대를 전 세계로 옮겨야 합니다. 마치 도미노를 세우고 첫 조각을 탁 치는 것처럼 아주 전략적인 순서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하나씩 얻어내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외교적인 경로를 보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유엔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바티칸입니다. 교황청의 지지를 얻어서 도덕적인 권위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영국 왕실을 찾아가서 역사적인 유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합의에 마침표를 딱 찍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엔은 국제적인 명분을, 바티칸은 도덕적인 권위를, 영국 왕실은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그리고 영국 의회는 최종적인 합의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겹겹이 지지를 쌓아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강력한 국제연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계획은 좋은데 돈은 어디서 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들어갈 자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글로벌 금융의 쓰임새를 바꾸는 데서 나옵니다. 이 계획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금융 조건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이자율 몇 %일 것 같으세요? 바로 0%입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 계획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진 굶은 줄임을 없애고 빚을 갚는다는 이 강력한 도덕적 명분 자체가 이런 전례 없는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세요. 이자는 0%에 20년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 그리고 그 후 3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거의 거저나 다름없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그냥 돈이나 물건을 주는 자선은요, 결국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일할 의욕을 꺾는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존엄한 노동은 다릅니다.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게 해주면 자립심이 생기고 기술을 배우고 이게 바로 영구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차원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현장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3D 산업이라는 접근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자리들이죠. 이제는 한국에서는 기피하는 산업들이지만 사실 이게 바로 과거에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웠던 산업들이거든요. 이 산업들을 아프리카로 가져가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개발의 엔진으로 삼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선순환, 플라이휠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바퀴처럼요. 첫 번째 단계,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바로 월급을 줍니다. 그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죠? 두 번째, 훈련받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물건들을 주변 나라에도 팔면서 지역 전체의 경제를 함께 일으키는 거죠. 정말 잘 짜여진 구조예요. 이 도넛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이 모델이 단순히 에티오피아 한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생산된 물건의 30%만 자국에서 쓰고 나머지 무려 70%는 주변 나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공장이 다 지어지고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미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도 월급을 주거든요. 프로젝트의 혜택이 첫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안도감과 희망을 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렇게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단 하나의 계획이 정말로 한 대륙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